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위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2일에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칼럼만 하더라도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가 전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 크루먼 교수는 이번 칼럼을 통해 중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한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는 당시 미국과 유럽의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초래됐고, 이 위기는 그림자은행의 붕괴 등 금융혼란에 의해 확대됐는데, 이러한 양상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와 흡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2008년 위기 때보다 더 심한 데다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 또한 실태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 서브프라임과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루먼 교수는 중국에서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할 만한 의지나 지적 명확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이 때문에 중국이 국난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지속 불가능한 부동산 영역에 투자하는 대신 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지만 오히려 과소비나 민간 영역의 재량권 확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도록 압박함으로써 가뜩이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문제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더 큰 화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직면한 이 같은 암담한 경제 위기 상황은 비단 중국의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신흥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여행에 나서려던 중국 국민들 또한 각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속속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글로벌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저 마스리 등 3명은 21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신흥시장의 경제와 기업 성장의 지배적인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 전략가들은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3년 동안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주요 신흥시장의 주식과 채권에서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나라는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와 정책 발표에 민감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방역 봉쇄와 이후에 전개된 경제 재개를 통해 국내 시장과 서비스 산업이 부각되면서 중국과 신흥시장의 연결고리가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분석에 대해 중국의 현재 거시적 경제 문제와 주식 매도가 과거처럼 신흥시장을 몰락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경제 위기가 벌어진다고 해서 예전처럼 신흥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흥시장에 대한 중국의 급격한 영향력 감소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대외 노선을 동조해왔던 신흥국가들이 더 이상 중국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수익 추정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과 글로벌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2019년부터 2023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중국 지수는 부진한 성장 지표로 인해 올해 2차례 10%씩 하락을 경험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MSCI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력 감소와 수익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동과 인도가 중국 관련 문제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고 특히 한국은 그 중에서 최고의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의 핵심 산업을 모두 구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탈중국을 서두르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의 대외 영향력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우마저도 연일 악화일로가 거듭되면서 중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질랜드의 화교 매체인 차이니스 헤럴드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규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제한 가운데 중국 여행객들이 이를 기회 삼아 호주행에 나섰다가 생각지 못한 좌절을 경험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중국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각국의 비자를 신청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로부터 번번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6월만 하더라도
호주 정부가 중국 여행객의 관광비자 신청을 거부한 비율이 무려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명 중 1명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신청 합격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에 83.9%에 달했던 중국 국민의 전체 관광비자 합격률은 5월에 82.8%로 떨어졌고 6월에는 77.2%로 더욱 떨어졌다. 따라서 이 매체는 그동안 중국 여행객들로부터 가장 여행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손꼽혀왔던 호주가 다른 국가들보다 더 강경한 대응을 펼치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매체는 중국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호주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얼마 전 중국의 문화관광부가 단체 여행을 재개한 조치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 여행 재개 후 일이 잘 풀리고 호주 비자 신청도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는 호주에게 있어서 관광 수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거부 러시가 이처럼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신청이 거절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화교 매체인 차이니스 헤럴드는 호주 정부가 중국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중국 여행객들이 호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우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여행객들이 호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중국 내 근로 현황과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고, 여기에 더해 신청인의 재산 상황과 결혼 유무 또한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하는데, 많은 중국 여행객들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서류 작성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당연스럽게도 호주 당국이 이들의 비자 발급을 단박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바로 중국 여행객들이 여행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다음 취업을 위해 종적을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정부가 특별히 중국 여행객들의 한정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깐깐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순수한 목적의 여행마저도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매체는 호주 정부가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 사회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대사관에 직접 방문한 다음 배부받은 비자 발급 서류에 일일이 신상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중국 여행객들과 달리 한국 여행객들은 어플과 인터넷을 통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호주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상반된 여행허가 정책으로 인해 중국 여행객들이 호주 여행을 자포자기하는 것과 달리 호주로 향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발길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에 시드니 공항을 찾은 한국 여행객은 2019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한 뉴질랜드 매체는 중국 여행객들에 대한 강경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중국의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 여행객들이 단체 여행을 구실로 삼아 주요 선진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는 만큼 호주 정부가 중국 여행객들의 비자 발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매체는 중국이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률에 자만한 나머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가진 목리를 부려왔지만, 중국의 경제 위기가 거듭되고 중국에 대한 각국 정부의 반발이 속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더 큰 국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제 아무리 힘들게 쌓아 올린 금자탑이라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